예, 후보자님, 예. PPT 좀 띄워주시죠. 아까 김명민 의원도 질의하고 저희 당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했는데 저도 비슷한 취지의 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의 그 자녀가 보통의 경우에는 좀 보기 어려울 정도로 스펙을 잘 쌓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적인 노력이라기보다는 부모를 비롯한 가족의 전폭적인 지원, 경제적 지원도 포함되는 겁니다. 를 받아서 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 거. 네,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 예. 워낙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수준을 넘다 보니까 국민의힘 소속의 인물들도 나도 몰랐던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거 국민들께 좀 송구하다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편법이라든가 위조나 반칙이 아닌 건 분명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불편하게 보시는 시각이 다 가시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거를 제 딸도 그렇고 저희 가족 모두 그 시각 충분히 마음에 새기면서 봉사하면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조국 전 장관 당시에 국민들이 이제 많이 당황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던 게 이렇게 이제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식의 어떤 스펙 쌓기라는 것이 일반인들에겐 좀 상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약간 공정과 거리가 멀다. 이런 지적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예. 저도 막 깊이 뼈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지금 후보자 자녀의 스펙 쌓기에 대해서는 또 단순한 스펙 쌓기가 아니라 불법이나 탈법의 의혹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아까도 지적했지만 케냐 작가가 데뷔했다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고요. 또 넘겨주시죠. 그 한국 3M으로부터 컴퓨터를 기증받는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를 제공할 때 회사 명의로 한 것이다라고 후보자는 해명했는데 오늘 보도된 걸 보니까 기증식에는 후보자의 딸이 속해 있는 봉사단체 이름으로 후원한 것으로 하는 기념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후보자의 해명처럼 그렇게 말끔하게 기업 명의로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의혹이 여전히 좀 제기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 위에 지운 후원처를 지워져 있지 않습니까? 저 사진을 제가 봤는데요. 네. 그 위에 그 기업이 있는 것이고 저기 오른쪽에 계신 분이 기업인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분이 보육원에 계신 분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제 딸이라든가 봉사단체 참여한 게 아니거든요. 다만 그 제 딸이 주도하던 그 줌으로 하는 온라인 1대1 영어 봉사를 위해서 기증한다는 취지를 쓰신 것이지 네. 저 명의를 썼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까 최강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제 딸 명의로 기부한 것도 아니고. 후보자님. 그러나 이제 저런 기증 사실을 또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언론에 싣고 하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진짜 순수한 목적의 기부라기보다는 결국은 스펙 쌓기용 아니느냐라는 의혹을 지우기가 어렵다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인정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하나 좀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후보자 장녀가 수학 교재를 출판을 했어요. 아마존이라는 온라인 서점을 통해서 판매도 했습니다. 근데 이 서적에 실려 있는 내용이 다른 사람의 것을 거의 그대로 갖다 썼다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후보자도 해명을 하면서 내용이 거의 비슷한 거, 동일한 거 인정을 하는데 이 원 저작자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맞나요? 좀 말씀드려도 네,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저거는 그 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영어 봉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영어로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수학이나 과학 교재 만들어 본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것을 이제 올려놓긴 했습니다만 올려놓을 때 전에 기부하겠다는 조건을 걸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청문회 단계에서 이슈가 되니까 저게 뭔지 살려보려는 기자들이 좀 산 거 말고는 그 전에는 단 한 권도 팔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신 그리고 게다가 이게 수학 같은 경우는 그 단순하게 저작권의 문제도 아니거든요. 원 저작자 2명의 동의까지 받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소지는 없다라고 해명했는데 맞냐고요? 예, 그거를 연락해서 이런 취지를 하고 있는데 괜찮겠냐 그래서 국민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다가 책에 지금 다시 올려놨습니다. 원저작자 동의받았다는 내용도. 네,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되면은 항상 저런 식으로 서점에서 사라진다든지 관련된 기사에 링크가 없어진다든지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반인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스펙 쌓기를 부모님들의 도움이나 또는 가족들의 도움을 하는 것, 거기서 올 수 있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거고, 또 스펙 쌓는 과정에서 여러 지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대필 작가가 있다든지 또는 표절이라든지 또 표절을 한 것을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거고, 또 해명하고는 조금 다른 정황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또 그런 부분이 다시 문제가 되면은 뭐 온라인에서 관련된 기사의 링크가 사라진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분이 그렇게 정말 공정하고 원칙적이고 상식에 걸맞는 삶을 살아온 사람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 딸이 혼자 한 거는 놔뒀을 거고요. 아마 그게 그 공저로 된 역시 비슷한 미성년자들 텐데요. 본인들이 이제 신상털기 때문에 그건 내리겠다고 해서 내리는 걸로 저는 이번에 들었고요. 말씀하신 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애 교육을 좀 관여를 잘 안 하고 저도 이제 최근 몇 년간 특히 좀 경랑의 세월을 살아서 전혀 몰랐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그런 걱정이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여러 번 반복해 말씀드리면 사실이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새기고 살겠습니다. 네, 아까 그 수학 교과서 판매 관련된 부분은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부분은 제가 이후에 확인을 좀 더 해보겠다는 말씀을 남기면서 제 질의는 일단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자님 아까 오후 질의 때 후보자의 장녀가 이북 형태로 출판한 수학교재 관련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는데요. 애초에 그 이북 형태의 수학 교재에 대해서 논란이 되자 보도가 저렇게 됐어요. 원저작자 2명의 동의까지 받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소지는 없다라고 보도가 됐고, 저희가 낸 입장문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오후 질의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죠? 예, 제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네, 그렇죠. 저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죠? 본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출간이 된 거기 때문에 저작권 출간할 때가 아니라 최근에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받았다. 예, 예. 제가 아까 이건데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동의를 받았다. 처음에 예. 출간할 때는 동의를 받지 않았다. 그렇고 며칠 전에 받았다는 말씀. 며칠 전에 받았다. 예. 실제로 저희가 제보자로부터 전달받은 메일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메일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알렉스와 그의 슈퍼바이저가 자기에게 메일로 회신을 보내서 사과를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저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오후에 질의하셨을 때는 먼저 따님이 뭔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이 원 저작자인 아랍에미리트의 수학자가 따님 쪽에 항의 메일을 보냈고, 이게 뭐 하는 것이냐라는 항의성 메일을 보냈고, 그 항의성 메일을 받자 거기에 대해서 답메일을 보내면서 사과를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오간 메일이 아니어서 저 이메일은 제가 처음 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분이 이 저작권을 그 책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 줬기 때문에 지금 아마존에 보면은 이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원저자의 이름까지도 거기에 지금 넣어서 게시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요, 따님이 원저작자에 전혀 동의받지 않고 책을 출간을 한 거고요. 이후에 항의를 받자 그때서야 비로소 사과를 하면서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 나눴다는 거예요. 저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과를 하는 메일을 보냈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을 못했는데 뭔가 협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문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을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로 나간 것이고요. 항의를 받자 그제서야 사과하고 저작권 관련된 협의를 한 겁니다. 그 경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게다가 저게 수학 문제이기 때문에 저분도 완전히 저걸 창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저작권에 관해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린 적은 없었고 뭐 그 항상 기억은 저희가 제가 알고 있는 따님에 부분이 대해서 아닙니다. 여쭤보면은 답변하시는 취지가 나하고는 관련 없다. 내 딸이지만 나하고는 관련 없다는 말씀을 자꾸 하세요. 부모로서 사실 그런 말씀을 듣고 국민들이 딸이지만 관련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작권 위반 행위로 나갔고 거기에 대해서 저작권자가 항의를 했고 그제서야 저작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저작권 위반 행위가 있었다. 명백히. 그것을 저작권자가 항의까지 했다. 라는 것이죠. 의원님, 저 책에는 그게 비영리 목적이라면 써도 된다는 전제가 있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제 딸이 그거 올릴 때는 이게 비영리 목적이라는 점을 명시하면서 올린 것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저작권 위반이다라고 단정해서 일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서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후보자님, 저는 오히려 후보자님 말씀이 더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따님이 왜 사과합니까? 자, 그리고 따님 혼자 결정한 게 아니에요. 저 메일을 보면은 알렉스 앤드 허 슈퍼바이저라고 돼 있어요. 엄마를 얘기하는 걸 겁니다. 뭐 엄마인지 아닌지 몰라도 여러 사람들이 검토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 해서 사과를 한 겁니다. 책임 있는 감독자도 같이 사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런 행위가 도덕적으로 뭐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좀 지나치신 것 같고요. 오히려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사과를 하셔야 될 지점에서는 항상 나는 관여 안 했다라고만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또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운 태도인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후보자께서 고발 사주 의혹 관련돼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맞죠? 예. 예. 자, 관련된 그 불기소 결정 이유서를 저도 좀 받아봤는데 후보자도 좀 받아보셨겠죠? 본인과 관련된 거니까. 아니요, 저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받아보지 못하셨어요? 예.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떤 식이냐면 수정관실에 근무하는 검사 또는 직원들이 고발장에 첨부된 판결문을 검색을 했고 실제로 또 그 검색된 판결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발장에 첨부되는 등 고발장이 검사들 사이에서 작성됐을 것 같은 강한 의심을 공수처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보시는 것처럼 증거가 없어가지고 그게 의심할 만한 정황은 충분히 있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를 합니다. 후보자님, 근데 증거가 왜 불충분하죠? 공수처의 판단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모든 불기소장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자, 무혐의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네. 하드디스크를 포맷한다,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해버린다, 카톡 메시지를 삭제해버린다, 비밀 채팅방을 삭제했다, 안티포렌식 앱을 설치해서 포렌식을 못하게 만들었다. 증거를 확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후보자님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셔야 돼요. 자기 증거를 자기가 인멸하는 건 당연히 범죄가 안 되죠. 근데 너무나 뛰어난 법기술자들이 자기가 범죄를 저질러 놓고 그 법기술을 이용해서 증거를 철저히 인멸합니다. 그러고 나서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버젓이 검사로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하는 거 일반 국민의 법감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저 사안과 무관하기 때문에 제가 저분들이 어떤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제가 관련돼서 피의자로 있던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어떻게 일반적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후보자님이 이제 오후 때도 그러시고 방금 전에도 그러시고 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상당히 오염돼 있다, 좀 부적절했다, 뭐 등의 표현을 하셨어요. 한번 띄워봐 주시죠. 지금까지 총 4번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3번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있었고요. 후보자님이 보시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 수사지휘권 행사입니까? 지적을 좀 해주시죠. 저는 추미애 장관이 한 2건과 박범계 장관이 이 3건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2번부터 4번까지가 모두 다 문제가 있다. 예, 저는 천정배 장관이 한 저 수사는 저 지휘에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어떤 그런 국가적인 결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저 정도의 계기는 될 만한 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이 했던 수사지 중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같은 경우는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라는 평가를 계속 받다가 이번에 그 수사지를 통해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부당한 수사지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까? 예, 그게 유무죄가 문제가 아니라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가 너무 명백한 수사 지휘였습니다. 저거는 저건 전부 다 한 명,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타겟으로 한 것이 너무 명백했거든요. 저런 수사 지휘를 법무장관이 직접 구체적인 수사를 내리게 되면 사건 자체가 너무 정치화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런 수사는 적에 맞더라도 이런 식으로 수사 지휘를 하는 것 자체는 너무 과한 겁니다. 맞더라도 과한 거다. 그러니까 저거는 목적 자체 저 사건들 5개 써놓는 걸 보십시오. 저건 네. 전부 다 누가 보더라도 네. 다른 어떤 법을 세운다기보다는 한 명을 공격하기 위한 것들을 모아놓은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제 검찰과 관련된 사건이 검찰이라는 이유로 관련자가 수사 진행이 안 돼서 그럴 경우에 수사지휘를 해서 좀 수사를 진행되게 만든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정인과 관련성이 보이고 특정인을 마치 겨냥한 것처럼 보이긴 하겠죠. 그러나 그 방법 말고는 검찰이 수사를 하게 만들 수가 없다면 할 수밖에 없는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예를 들어 3번을 가지고 보면요. 네.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조국 수사를 안 했으면 저런 수사 지휘는 있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그렇기 때문에 의도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제 말은. 후보자님, 결론을 놓고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계속 수사가 안 되다가 이번에 수사지휘를 통해서 5명이나 구속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이 주가 조작 사건은 후보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대표적인 경제 범죄 아닙니까? 이게 수사가 안 되다가 5명이 구속 기소되고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수사지휘가 잘못됐다? 위원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 네. 여쭙지만 저 사건들이 저나 윤 총장이 조국 수사를 안 했다면 추미애 전 장관이 당시에 절대로 저런 지휘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수사지휘가 있었으니까 그나마 이 사건들이 수사가 진행이 됐고 그래서 범죄를 범한 사람들이 기소도 되고 더 나아가서 구속도 되고 했던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들 중에는 기소가 돼서 또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자, 수사가 계속 진행이 안 돼서 수사를 하라고 한 수사지휘가 어떤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의도성이 있다. 아마 뭐 후보자가 추측하거나 느끼기에 뭔가 의도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특정인을 겨냥했다고 볼 수 있지만 진행된 결과를 보면은 진행이 안 되던 사건이 진행이 돼서 뭔가 정의가 구현되고 처벌받을 사람 처벌받고 하는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럼 2번을 봐주십시오. 저에 네. 관한 수사인데 다 무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시점에서 저 자체 수사의 명령을 하면서 저를 바로 좌천했거든요.
그럼 저런 식의 저게 과연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만한 건이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많은 경우 평가가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사실 이번의 경우도 무죄를 받으셨다고 하지만 비록 1심이긴 하지만 행정법원에 의해서 이 당시에 감찰방해와 수사방해가 있었다라고 인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감찰방해와 수사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좀 제대로 해라라고 지시를 할 수가 있겠죠. 위원님, 저게 제가 보기에 예. 오히려 후보자님이 예. 너무 후보자님 중심으로 또 특정인이라고 지금 직접 언급하셨던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만 사고하시는 것일 수 있다. 실제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가 진행되지 않던 사건들이 수사가 진행이 돼서 구속되거나 기소돼서 심지어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또 본인은 무혐의 받으셨지만 법원에 의해서 수사방해가 있었다고 판단된 사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균형잡히게 객관적으로 보셔야지 나를 공격해서 또는 특정인을 공격하는 것을 보여서 다 이거는 오염된 수사지이고 나쁜 수사지이다라고만 얘기하시면 그건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계시다고 저희가 보기가 어려워요. 저는 2, 3, 4번의 경우에는 정치적 목적이 한 수사 지휘여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